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3월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로 와서 닿으십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요, 재개발 투자. 이제는 입지보다 뭐라고요? 사업성이다. 이 사업성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뭘 해야 된다? 사업성에 투자해야 된다. 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니면은 투자를 하고 싶은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1:1 개별 상담으로 다 풀어드리는 시간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자,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는 이거 시장이 큰일 났군.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뉴스나 신문 기사, 이 전문가들의 코멘트는요, 현재의 사실만 얘기할 뿐이다. 미래 예측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고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뉴스, 전문가 코멘트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현재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걸 마치 미래를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2004년도 부동산 결산 아파트 강남 불패 종지부를 찍었다. 자, 2004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구 대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날 올 부동산 중개업소 하루 42개 문 닫아. 자, 이게 지금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2004년 부동산 시장은 12월 31일 날 나온 기사도요, 대부분 뭐예요? 불황과 하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2005년 1월 달이 되니까 이때부터 시장이 갑자기 반등을 시작했어요. 12월 31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1월 달에 기점으로 강남 재건축을 기점으로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시장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 강남 불패 종지부 2004년 12월 27일 날 종지부라고 했는데 1월을 기점으로 2025년 다음에 1월을 기점으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요 기사를 한번 보면요. 2013년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놨죠. 시장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다음부터 시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박근혜 정부였죠. 대책을 내놨어요.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고 전세난만 생겼다.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죠? 2014년 부동산의 특징을 보니까 부동산 대책 효과 미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2013년 12월 31일. 2013년의 끝자락에 나온 기사예요. 그렇죠? 끝자락에. 그런데 2013년 12월에 뉴스를 봐도요, 매매 시장이 움직인다는 기사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침체하고 안 좋다, 효과가
부동산 부양 대책을 내놨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2013년도는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였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2013년도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남 뉴타운,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아현 뉴타운, 특히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천짜리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천. 마피.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질 않았어요. 왜? 시장이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2013년 10월 달부터 반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반등이. 그래서 2013년 매매 시장이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가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기사들, 언론 기사, 뉴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2014년도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014년이 바닥이 아니고요. 2013년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부터 매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전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지금의 현재 상황만 나타내주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뭘 알아야 돼요? 뉴스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예요? 신문기사, 부동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구나.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 예측을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자, 뭐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집약을 해서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은요, 이거는 과거의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미래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은 절대 예측을 못합니다. 데이터로 분석해서 맞는 거 봤어요? 안 맞아. 아무리.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시각.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깊게 못 보고요. 현재 상황 봐요. 우리 둔천 주공아파트 그 분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생기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투자하지 말라고 많이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한 10억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그 10억. 그렇죠? 그때 샀으면 10억 무조건 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면 안 된다고 그 난리들, 유튜브에서 또 유튜버들 난리 났었죠. 사지 말라고.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여기를 25평대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청약을 해서.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사세요. 여기는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샀을까 안 샀을까? 샀어요.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요,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고 팔고를 해본 사람들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고 팔았으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하지만 그런 걸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떠드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 지금 2월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도 2월 달에 확실하게 변곡점이 생겨서 거래량이 4,500건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5,000건도 잘하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7월 달 9,200건까지 갔던 게요. 9,200, 완전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7월 달이. 그런데 그다음부터 6,535건, 3,176, 3,843, 3,417, 3,210,
지난해 12월 달에 3,210으로 바닥을 찍고요. 올해 1월 달 거래량을 보니까 3,329로 반등했죠. 3,210건에서 3,229. 조금 늘었죠. 자, 그래서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1월 거래량에서. 근데 1월 거래량은 2월 말이 되면 나오는 거고요. 2월 달 거래량은 3월 말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월 달 거래량이 오늘 날짜로 3,891건이에요. 벌써 1월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2월 거래량을 언제 나온다고요? 3월 말이 되면 2월 거래량이 다 나와요. 거의 지금 4,000건 가까이 된 거잖아요. 4,000건 가까이. 그러면은 앞으로 오늘이 10일인데 앞으로 20일 남았잖아요. 20일 동안에 1,000건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5,0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다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했으면은 집을 가장 싸게 샀을 때는 언제일까요? 지난해 11월, 12월이 우리가 뭔가 내 집을 장만하든 뭔가를 할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떨어진다는 데 한 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2월 거래량이 심각하다. 지금 3월 달에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요, 이게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올라간다. 매매가가 상승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억짜리 매물이 15개가 있었는데 9억짜리 매물 15개가 다 팔리게 되면 그대로 또 9억에 나옵니까? 아니면 8억 5천에 나옵니까? 8억 5천에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9억에 다 팔렸는데 왜 8억 5천에 내놔요? 당연히 9억에 다 팔렸으니까 9억 5천 아니면 10억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 그 올라가는 가격이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은 정말 신기한 게요.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 우리 보통 물건값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물건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지면 안 산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산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떨어질 때 사면 참 좋은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안 산다는 게 부동산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재테크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죄악입니까? 아니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단 돈을 버는 방법이 부동산일 뿐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 주식시장일 뿐이고 코인일 뿐이고 다 자기의 성향에 맞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을 자꾸 투기꾼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같으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남들과 같이 움직이면 늦는다. 우리는 항상 우리 투자의 속성, 투자자들의 속성이, 대부분의 속성이 남들과 같이 움직여요. 남들과 같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움직여요. 혼자 하면 뭔가 불안해. 같이 움직여. 그래서 사실 투자에서 이익을 크게 내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 소수만이 이익을 크게 내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익을 내더라도 그냥 평균적인 그냥 이익을 내는 것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이익을 못 내고 남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저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졸부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졸부. 저 사람 저거 운 좋게 그냥 어떻게 돈이 좀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 났어.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졸부도 돈을 버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분들은 남들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졸부든 뭐든 간에 돈을 버는 거지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 배울 점은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재테크에서. 그래서 항상 남들과 다른 마인드로 해야지 남들과 같이 움직이면은 늦는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매수 타이밍. 자, 매수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열흘만 된다면 지금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던 재건축 아파트를 사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단 매도는 이미 늦었어요. 매도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언제? 고점일 때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 7월 달 정도 돼서 팔 때 제일 고점일 때 그때가 매도는 적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대출 규제의 효과는 강하게 시장에 빠르게 오지만 단기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짧으면 3개월이고요. 대출 규제의 효과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본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연구 보고서가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대출 규제의 효과가. 근데 우리가 지난해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시작됐죠. 8월 대출 규제. 그렇죠?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시작됐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8월 달. 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죠? 그럼 5개월이에요. 1월 달이 되면 6개월이거든요. 길면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변곡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영원한 투자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구도심 빈 땅이 없으니까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울의 공급 물량이 거의 80% 이상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렇다면은 포인트는 재건축, 재개발이 맞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가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가 무슨 시대라고요?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초양극화 시대. 초양극화.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이 도심과 지방과의 격차,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갭이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초양극화 시대 원년이다. 그럼 원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초양극화 시대 원년이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된 지방에 투자해야 될까요? 이것은 절대 아니죠. 초양극화가 될 때는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는 곳에 들어가야 되지 오르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 저평가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저평가가 있었을지 몰라. 왜냐면은 주인이 몰라요. 가격, 집값을 내가 딴 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눈먼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 매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고 뭐고 다 정보가 인터넷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가격이 어떤 지역에 가격이 싸다? 너무 싸네 이거. 저평가되어 있네? 이거 오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가격이 싼 거는 반드시 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곳은 비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초양극화 시대의 원년이고, 자, 개발 사업이 진행될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지금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했는데 다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진행될 곳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느냐가 우리 투자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많이 지정은 해놨지만 진행될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자, 지정해 놓은 많은 곳들 중 될 곳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될 곳과 안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곳은 어디예요? 사업이 지금 예상대로 척척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바로 사업성이 좋은 곳, 사업성.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사업성. 이게 포인트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왜? 예전엔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성이에요. 공기업들, SH, LH공사, 공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기업들은요, 어떻게 돼요? 한번 투자를 했다. 어디 사업에 어디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해. 건설사 특히 망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익이 나는 사업장만 건설사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난다면 외곽이고 중심이고 무조건 가서 공사를 할 거예요. 사업성 좋은 곳을 찾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주고 그리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 곳. 이게 바로 사업성이 좋은 곳입니다.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외곽이라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투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는요. 끝까지 가져가서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가치가 크겠죠. 그렇죠?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거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 진행 단계마다. 그럼 그 단계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아가서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게 이 재개발 투자지 무조건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져가는 게 재개발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항상 단계마다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매력이 있는 것이겠죠. 자, 3월 19일 세미나 재개발 이전의 입지보다 사업성에 투자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그 1: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 부자가 된답니다. 카네기가 얘기했네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도 마찬가지네.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부동산에는 참 재테크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이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만큼 상당히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참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